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서울대학 교수님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결석이고요. 2호 과학 전문 코로나 전문 기자입니다. 강양구 TBS 과학재난팀장,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소속 최지은 아나운서. 네, 무소속입니다. 그냥. 예. 자, 오늘 코로나19 최다 확진자 나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50번의 유료 문자 샵에 0951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양구 기자 서울대 교수 안 계셔가지고 혼자서 다 마크하려면 좀 힘 좀 드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네. 예. 오늘 연속 이틀 1,200명대입니다 지금. 네. 너무 심각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25일에 1,240명이 나왔었어요. 그게 최대였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날. 네, 크리스마스 날. 그런데 지금 이틀째 1,200명대가 나왔고 이제 오늘은 1,275명으로 이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다 체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월 달에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또 방역 당국도 고령층 백신 접종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훨씬 더 방역이라든 방역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드렸었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7월부터는 방역을 좀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보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그널들을 접하고 난 다음에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대부터 50대 사이에 원래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해이해지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특히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스멀스멀 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이제 1,000명이 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그 델타 변이 얘기 지난주에 하긴 했는데 델타 변이는 지금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델타 변이는 지금 확진 환자들의 일부 샘플을 모아가지고 과연 델타 변이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10% 정도예요. 많은 비율은 자, 그러니까 지금의 유행을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은경 청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서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앞으로 몇 달 후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건 사실은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네.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정은경 청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수준이 유지가 됐을 때는 이달 말, 그러니까 7월 말에 확진자가 1,400명, 그리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2,140명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했네요. 네, 지금 정은경 청장이 네. 이제 이야기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방역 당국의 관계자들도 사실은 이 정도는 각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간은 1,200명대 그리고 안 좋으면 1,300명대까지 확진 환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다들 각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올 때마다 항상 무엇인가를 했잖아요. 네. 방역 당국도 방역 당국대로 조이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알아서 이동량이나 접촉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분명히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긴다면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검사하는 거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검사 기간이 더 걸리나 보죠. 네, 검사 기간이 며칠 한 나흘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뉴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PCR 검사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하루면은 알려주잖아요. 네, 하루면 뭐 심지어는 그러니까 몇 시간 통보하는 예. 시간이 하루가 걸리는 뭐 12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이지 사실은 검사하는 시간은 6시간 미만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이 된 다음에 확진자들 중에서 일부 검체를 추려가지고 다시 또 검사를 합니다. 다시 또 이게 변이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를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무작위 샘플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한 7.5% 정도를 채취를 해가지고 전부 다 유전자 연기 서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수 검사는 예.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예, 전수 검사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기 네.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무작위 샘플을 한 7.5% 정도를 추려가지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어떤 변이인지.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알파 변이인지 베타 변이인지 감마 변이인지 델타 변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그 확인된 확진 중에서 한 10% 정도가 델타 변이라는 사실을 지금 방역 당국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배종이라고 그럴까? 그게 알파가 제일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그 해외 입국자 관리를 비교적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알파 변이 영국 변이 그리고 베타 변이 남아공 변이 감마 변이 브라질 변이 델타 변이 인도 변이 이 네 가지 변이 다 주도하지는 않고 있어요. 비슷비슷합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 일인데요. 작년 5월에 이태원발 집단 감염 이후에 GH형 변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우세종이 되었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우세종입니다. 그 GH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GH 변이 바이러스는 일단 우한에서 발견된 건 S형 V형이었고요. 그 S형 V형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고 당시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했던 GH형이 작년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게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우리나라의 우세종이 되었는데 지금 그 지위를 이제 델타 변이가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역 상황이 안 좋은 다른 나라는 이게 우세종이 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네, 그렇습니다. 있고. 일단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인도에서 델타 변이가 발견되었잖아요. 이제 인도의 최악의 방역 상황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요. 인도랑 교류가 많은 영국도 지금 델타 변이가 새로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한 10% 정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예요. 그래요. 자, 지금 또 예.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0번님이 변이 얘기했더니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세다던데 증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와 같은가요? 네, 이게 이제 그 뭐 약간 설왕설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모두가 다 합의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유행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전파력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전파력은 기존의 영국 알파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1.5배에서 한 2배 정도 빠를 수도 있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빠른 것 같다. 일단 전파력은. 그다음에 증상은 중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런데 구체적인 증상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된 환자들이 자기 증상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보고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었을 때 목이 칼칼하거나 혹은 콧물이 나는 증상을 보고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확진되신 분들이 과거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콧물이 난다거나 혹은 목이 칼칼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흔한 감기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을 보고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1차적인 증상에서도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이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확증된 의견은 아니다라는 거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영국이 지금 유로 2020 축구하면서 지금 저도 오늘 새벽에 그거 보다가 야 이거 저 걱정되더라고요. 마스크 안 걱정되죠. 쓰고 지금 그냥 반대편에 예. 하루에 지금 3만 명 나온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게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기막힌 사실인데 영국은 지금 확진 환자가 3만 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19일부터 모든 방역 조치를 다 해제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내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강제하지 않고 1m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재택근무도 공식적으로는 공고하지 않겠다라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7월 19일부터는 코로나19를 독한 감기나 혹은 계절 독감 수준으로 그냥 고위험군만 관리를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다 조마조마하면서 이제 영국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시한폭탄 같아요. 예, 시한폭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진짜로 왜 영국이 그런 결정을 내렸냐면 확진 환자가 3만 명으로 지금 2달 가까이 치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데이터를 보니까 오히려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영국은 지금 그나마 뭐예요? 백신 접종. 백신 접종률이 높다. 80% 네. 네, 맞습니다. 높다. 그게 지금 백신 접종률의 영향 때문인데 영국은 백신 접종 대상이 성인 인구의 80% 이상이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만약에 성공하면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도 한 성인 인구의 80% 정도가 백신을 맞으면 진짜 영국처럼 확진 환자 숫자 상관없이 다 풀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알겠습니다. 영국이 버티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진짜 또 예. 이제 뭔가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청취자 예. 질문 2064님 이번 주 토요일 10일 날 대전에서 첫 돌잔치를 하는 업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대전은 모여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사진으로만 손자 얼굴을 봤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대전 충남 상황이 좀 심상치 않고 있어요. 훈련소에서도 나왔고. 네, 논산 훈련소에서 나왔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와 비교하면은 네. 대전이나 충남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돌잔치는 그대로 진행하시되 개인적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강조되었던 생활방역 수칙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네.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이면은 그 입장객 수 제한이 어떻게 돼요? 대전은 지금 1단계예요. 비수도권이기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조치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제한 생각하시면 없이 들어갈 됩니다. 수 있다. 네. 거리 두기만 하면 네, 된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수도권은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요새 나오는 발생 비율 중에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네.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거리두기를 수도권에서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서울만 4단계로 단독 격상이 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서울만 4단계로 올릴 것인지 서울, 경기도, 인천을 포괄해서 수도권을 4단계 혹은 3단계로 올릴 것인지를 놓고서 지금 막 그 광역 지자체 네. 관계자들과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수도권으로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서울만 올리는 게 출퇴근이 의미가 다 없죠. 서울, 그렇죠. 인접에 있으니까 수도권. 인천 뭐 다 한꺼번에 네. 이루어지는데. 네, 그렇게 그래서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실 굉장히 4단계면은 그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 최고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일단은 10시까지 식당 카페 문 다 열어요. 네. 10시까지 식당 카페 문 다 열고요. 그리고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유흥업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입을 피해는 사실 지금이나 혹은 과거에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불편해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두 가지가 가장 클 것 같은데 하나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요.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을 2명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4단계를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식당을 4단계가 됐을 네. 때를 전제로 했을 때 저녁에 7시쯤에 식당을 간다. 2명만 갈 수 있는 가서 거죠. 앉는 거예요? 네, 둘만 가서 10시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감수해야 될 불편이 뭐냐면 네. 지금 초중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틀이나 사흘씩 그 대면 수업과 네. 비대면 수업을 섞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비대면 수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4단계가 되었을 때 가장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학생들이 이제 방학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이제. 남았으니까요. 네. 네. 근데 업주 입장도 4명 받다가 2명 받으면 사실 매출에 타격은 타격이 있을 수 있죠. 있죠. 절반으로 네. 줄겠죠. 네, 그러면 그래서 나오니까. 이제 방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4단계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의 유행 상황을 잡지 못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었을 때 지금 수도권 유행 상황이 전국으로 확 퍼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2주 정도 수도권을 꽉 조이는 건 필요한데 대신에 수도권에서 피해 보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좀 보상해주자 이번에는 예. 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전 충남 거리두기 단계 1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대전 충남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대전 충남도 지금 확진 환자가 늘어가지고 그렇게 올린 것으로 그 보입니다. 사적 모임도 8명까지. 8명까지. 그러면 네. 아까 청취자분들 그 돌잔치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인원 제한이 생기겠네요. 근데 돌잔치는 예외예요. 돌잔치 16명까지 돌잔치는 이제 16명까지 모일 네, 수가 있기 가능한 때문에 거죠. 예. 아마 애초에 생각했던 규모보다는 좀 적지만은 그래도 선조 얼굴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족이니까 네. 또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사실 그 의료 역량 얘기가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선별진료소부터 시작해서 생활치료센터 아니면 중증 환자들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이거에 대한 역량은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백신을 어느 정도 맞았잖아요. 80% 이상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진 환자가 1,20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 중환자 코로나 중환자 병상이 한 750개 정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러니까 600개 이상의 여유분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1,000명 이상씩 쏟아지면 이분들을 격리할 생활치료센터가 필요한데 금방금방 차겠죠. 근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활치료센터를 2,000개 정도 더 늘리겠다고 이제 급하게 좀 추진을 하고 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비상사태로 지금 당장은 이제 큰 걱정은 대처를 없다.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잠시 후부터 코로나 힐링 콘서트 하겠습니다.